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스포츠 예능계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사건, 바로 JTBC의 최강야구와 유튜브 기반의 불꽃야구 간 저작권 분쟁의 결말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단순한 법정 싸움이 아니라 한국 방송의 권력 구조화 방송국 중심에서 플랫폼 중심으로 완전히 이동하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깊이 있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먼저 판결의 본질부터 짚어봅시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 단계에서 JTBC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결과 불꽃야구 시즌 1의 본편 영상이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순간을 끝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전쟁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방송가 내부에서는 최강야구가 시청률 저조와 제작비 부담으로 인해 사실상 정미수순, 종미수순에 들어갔다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정지 대신 형태 변경이라는 예리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전략이 바로 라이브 풀버전 공개였습니다. 포맷을 예능이 아닌 경기 중계로 바꾸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망을 피하는 기술적 전환이 아니었습니다. 콘텐츠의 본질을 완전히 갈아엎는 선언이었죠. 시청자는 예능이 아니라 스포츠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싸움의 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JTBC가 법정에서 승리했을지 몰라도 시장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은 더욱 강렬했습니다. 자막 없어도 보겠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댓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플랫폼 시대의 시청자가 보내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방송국의 시간표에 맞춰 소비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었죠. 시청자들은 직접 선택하고, 직접 재생하며, 직접 홍보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JTBC의 승자의 저주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콘텐츠 시장의 흐름에서는 패배를 맛보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삭제는 부활의 서막이 되었고, 패배는 전환의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장시원 PD가 이끄는 팀은 패배를 곧바로 리브랜딩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진 대신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이제 묻기 시작합니다. 이건 예능인가? 스포츠인가? 바로 이 질문이 향후 불꽃야구 시즌2의 정체성을 결정지을 핵심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의 본질은 단순히 프로그램 간의 경쟁이 아니라 콘텐츠 패러다임의 대전환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한 가지 질문을 품게 될 겁니다.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의 판결로 JTBC가 일단 승기를 잡았지만 그 결과가 가져온 후폭풍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방송국이 이겼다는 뉴스가 전해진 직후 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JTBC는 법적으로는 방어에 성공했지만 대중의 마음속에서는 점점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반면 불꽃야구의 이름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삭제된 영상들이 잃어버린 명작처럼 회자되며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죠.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승자의 저주, 승자의 주저입니다. 법정에서 승리를 거둔 순간부터 더 큰 손실을 떠안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 JTBC는 법적 정당성을 얻었지만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놓쳤습니다. 반대로 불꽃야구는 법적으로는 제약을 받았지만 콘텐츠 소비 구조의 변화를 정확히 읽었습니다. 장시원 PD는 기존의 예능 포맷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정이 바로 라이브 중계형 콘텐츠입니다. 단순한 포맷이 아니라 경기 그 자체를 보여주는 스포츠 중심 구조로 바꾸면서 법적 공격의 틈을 최소화했습니다. 이 방식은 결과적으로 불꽃야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시청자들은 이 변화를 환호했습니다. 특히 해외 팬들은 더욱 열광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잘 만든 콘텐츠를 왜 스스로 묶어두냐? 그냥 글로벌 플랫폼으로 나가라. 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자막이 없어도 보겠다는 외국 팬들의 댓글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시장 신호였습니다. 콘텐츠의 품질이 언어 장벽을 넘어서 통하고 있다는 증거였죠. 이 시점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형 스포츠 플랫폼 콘텐츠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청자들은 더 이상 JTBC의 편성표에 맞춰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플랫폼을 선택하고 직접 영상을 찾아내며 클립을 공유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옮겨간 것입니다. 결국 JTBC가 지닌 법적 승리는 방송국 중심시대의 마지막 불꽃이었고, 불꽃야구의 부활은 플랫폼 중심시대의 첫 불씨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적 전환은 한국 예능의 미래가 어디로 향할지를 결정짓는 상징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제 불꽃야구는 단순히 프로그램이 아니라 IP로 진화합니다. 팬덤이 직접 유통하고 댓글이 시장을 움직이며 해외 팬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순환 구조. 장시원 PD는 이 모든 흐름을 정확히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곧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선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축하연회였습니다. 축하연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사람들은 먼저 샴페인과 웃음소리를 떠올립니다. 그러나 장시원 PD가 준비한 자리는 그런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전쟁 후의 승리 선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을 향한 협상의 출발점이었습니다. 법적 판결이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이었죠. 그가 불러 모은 사람들의 면면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자리에 앉은 이들은 선수도 코치도 아니었습니다. 방송사 편성 책임자, OTT 편집국 실무진, 해외 스포츠 채널의 바이어, 그리고 법무팀, 즉 향후 불꽃야구 시즌 2의 유통구조를 설계할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두 묻습니다. 불꽃야구는 이제 예능입니까? 스포츠입니까? 이 질문이야말로 향후 모든 판단의 분기점이었습니다. 만약 여전히 예능 포맷으로 분류된다면 JTBC와의 저작권 논쟁은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스포츠 중계로 인식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경기 자체가 본질이 되므로 포맷 논쟁의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장시원 PD는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그는 예능의 껍질을 벗기고 스포츠의 심장을 집어넣었습니다. 시즌2의 구조는 경기 중계 플러스 해외 원정 플러스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재편되었습니다. 단순히 야구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국형 스포츠 리얼리티로 진화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콘텐츠의 방향성을 바꾸는 동시에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교묘한 수였습니다. 방송사들이 이 구조의 매력을 느끼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첫째, 이미 충성도 높은 코어 팬덤이 존재한다는 점. 둘째, 제작비는 높지만 회수 구조가 다양하다는 점, 광고, 유료, 스트리밍, 클립 유통, 해외 판권 등으로 수익을 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한국 야구 예능이 아닌 한국 스포츠 플랫폼 콘텐츠로 포장하면 글로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합되면 불꽃야구는 한 방송사가 독점할 수 없는 IP가 됩니다. 오히려 여러 방송사와 플랫폼이 조각별로 나누어 가져가야 하는 구조로 바뀌죠. 이른 바왕금알을 낳는 구조입니다. 한 번의 성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 전체를 새로 만드는 콘텐츠. 결국 장시원 PD의 축하연회는 단순한 행사명이 아니라 선언문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이건 예능이 아닙니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국경을 넘어섭니다. 그 한 문장으로 모든 협상의 방향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불꽃야구는 더 이상 예능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 스포츠 시장의 새 얼굴이 되었습니다. 불꽃야구의 시즌2가 준비되는 과정은 단순한 후속작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산업 모델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시즌1의 저작권 논쟁이 불을 붙였다면 시즌2는 그 불길을 방향성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장시원 PD는 더 이상 프로그램 제작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스포츠 IP 설계자로 변신했습니다. 시청자들이 가장 먼저 체감한 변화는 플랫폼 이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방송국 시간표에 맞춰봐야 했던 콘텐츠가 이제는 언제든지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OTT는 라이브를 송출하고 방송사는 하이라이트를 편집하며 해외 채널은 K스포츠 리얼리티라는 이름으로 재포장했습니다. 한 콘텐츠가 여러 시장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는 유통구조. 바로 이것이 장시원 PD가 꿈꾸던 플랫폼 전략이었습니다. 이 방식은 JTBC 입장에서는 치명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승리했지만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빼앗긴 셈이었죠. 불꽃야구는 단순히 되살아난 게 아니라 차원을 달리한 콘텐츠로 돌아왔습니다. 팬들은 이제 프로그램을 기다리는 대신 직접 클립을 만들어 공유하고 해외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방송사 중심의 권력 구조가 무너지고 팬덤과 플랫폼이 결합한 새로운 생태계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장시원 PD 는축하연회에서 건배 대신 스크린을 켰습니다. 거기에는 라이브 동시 시청자 수, 해외 댓글 비율, 클립 재생 시간, 팬덤 유입 경로 같은 실시간 지표가 표시되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이건 예능이 아닙니다. 스포츠입니다. 그리고 스포츠는 국경을 타지 않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선언하는 구호였습니다. 불꽃야구는 방송 예능이 아닌 글로벌 플랫폼용 스포츠 IP로 완전히 전환했습니다. 방송사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역할이 아니라 IP를 분할 소유하는 구조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국내 편성권, 해외 송출권, 클립 유통권, 그리고 다큐형 비하인드 제작권까지 모두 별도로 협상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IP 분할형 유통 모델입니다. 콘텐츠의 한 조각이 여러 시장에서 동시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체계. 장시원 PD가 꿈꾸던 새로운 시장의 문이 열렸습니다. 불꽃야구는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국형 스포츠 유니버스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JTBC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겼지만 시장에는 유일한 뜨거운 야구 콘텐츠가 불꽃야구로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승자의 저주였습니다. 팬덤은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그들은 클릭으로 움직입니다. JTBC의 승리는 서류 위의 승리였고 시장의 승자는 불꽃야구였습니다. 이제 축하연회의 진짜 의미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불꽃야구의 복귀를 알리는 자리였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연합의 출범식이었습니다. 장시원 PD는 긴 건배사 대신 숫자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팬덤의 움직임,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 그리고 콘텐츠가 가진 글로벌 확장성의 지표였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방송사가 아니라 플랫폼으로 간다. 이 한 문장은 업계 관계자들의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JTBC를 비롯한 전통 방송사는 프로그램을 소유하고 방영하는 데 익숙했지만 장시원 PD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는 불꽃야구를 하나의 플랫폼 기반 IP로 포지셔닝했습니다. 방송국 한 곳이 독점하는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여러 플랫폼이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OTT는 실시간 스트리밍을 맡고 방송사는 하이라이트 패키지를, 해외 채널은 현지 언어 버전의 스포츠 리얼리티를 담당합니다. 같은 콘텐츠가 다른 형태로 유통되며 언어와 국가의 경계를 넘어 수익을 창출합니다. 바로 이것이 장시원 PD가 말한 황금알의 구조였습니다. 한 번 만들어지고 끝나는 알이 아니라 유통될 때마다 새로운 금을 낳는 구조. 이 지점에서 불꽃야구는 단순한 야구 예능이 아니라 K-스포츠 콘텐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팬들은 더 이상 프로그램을 소비하는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직접 시장의 일부가 되었고 영상 클립을 재가공하며 스스로 홍보하는 공동 제작자의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방송사가 독점하던 권한이 팬덤에게 분산된 것이죠. 반면 JTBC 의최강야구는 그 화려했던 출발과 달리 점점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률은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방송사 내부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불꽃야구는 콘텐츠의 접근성을 무기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고 어디서나 즐길 수 있으며 언어 장벽조차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의 판도는 명확해졌습니다. 법정의 승자는 JTBC였지만 플랫폼의 승자는 불꽃야구였습니다. 팬들이 누가 원조냐를 묻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시장은 누가 미래냐를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불꽃야구는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종지부를 찍었을지라도 시장의 판결은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JTBC가 법적으로 이긴 순간 불꽃야구는 이미 다음 수를 두고 있었습니다. 장시원 PD는 누구보다 빨리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결 이후의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지 않는다. 불꽃야구는 더 이상 방송 예능으로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플랫폼형 스포츠 IP로 완전히 전환함으로써 논쟁의 프레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시즌2는 방송 복귀가 아니라 유통 재설계의 장이 되었습니다. 해외 원정 경기, 풀버전 라이브 스트리밍, 클립 패키징, 선수 서사를 엮은 장기 프로젝트의 모든 것이 합쳐져 하나의 콘텐츠 생태계가 되었습니다.
이 구조가 성공하면 불꽃야구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여러 방송사와 플랫폼이 탐내는 콘텐츠 광맥이 됩니다. 실제로 국내외 제작사와 플랫폼들은 이미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순히 시청률이 아니라 팬덤 기반의 글로벌 확장성이었습니다. 한 번의 방송이 아니라 수백 개의 파생 콘텐츠로 이어질 수 있는 힘이 바로 불꽃야구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반면 JTBC의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시청률 하락과 제작비 부담,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 경쟁에서 밀려나는 현실, 게다가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확보로 인한 막대한 투자 비용까지 겹치며 내부에서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쉬어가는 시즌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곧 시장의 주도권이 완전히 불꽃야구 쪽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제 시장은 JTBC를 더 이상승자로 부르지 않습니다. 팬덤의 클릭이 JTBC의 법적 승리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죠. 불꽃야구는 팬덤의 힘으로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플랫폼에서 팬이 곧 법이었고 시장이 곧 법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의 진짜 결론은 법정에서가 아니라 경기장에서 그리고 플랫폼 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축하연회의 마지막 장면에서 장시원 PD는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니라 시작을 축하합니다. 옆에 있던 김성근 감독이 덧붙였습니다. 야구는 결국 마운드에서 증명하는 거요. 이 두 문장은 불꽃야구의 철학을 완벽히 요약합니다. 법정의 판결이 끝나도 진짜 승패는 현장에서 결정된다는 믿음. 그리고 지금 그 현장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불꽃야구 시즌2는 더 이상 방송이 아니라 하나의 산업입니다. 한국의 스포츠 콘텐츠는 이제 방송국을 떠나 플랫폼으로 그리고 세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싸움의 진짜 승자는 법정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시청자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